자, 오늘은 공통수학 2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내분점 공식을 좀 했죠? 맞죠? 예. 오늘 결석한 학생들을 보라고 영상을 이제 쓰는 건데, 혹시 뭐 영상 나중에 나 좀 이해가 안 된 부분이 있어요 그러시면은 영상을 볼 생각이 많다. 그럼 계속 찍을 테니까. 영상이 이제 직선 오늘 들어갈 차례인데, 지난번 시간에 빼먹고 안 한 내용 중에 하나가 삼각형의 무게중심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크게 삼각형의 무게중심하고, 두 번째, 지난번에 파푸스의 중선 정리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파푸스의 중선 정리가 도대체 뭔가, 책에 어떤 식으로 나와 있는가, 그 내용 정도 정리를 하면은 점과 좌표 제일 처음에 거리랑 이런 것들은 좀 정리가 될 거예요. 두 번째는 이제 영상을 중간에 끊거나 뭐 이렇게 되겠죠. 쉬는 시간 지나고 나면 직선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직선의 아이디어는 처음에 이 지난 단원에 왜 점을 먼저 배웠냐 하면, 점이라기보다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점의 위치를 먼저 배운 거죠. 포지션을 어떻게 잡을까? 점과 점의 거리가 나오는데, 점 두 개를 연결한 직선은 어떤 식으로 묘사를 해야 좋을까? 뭐 이런 생각을 조금 접목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이것도 중학교에서 배웠던 베이스에서부터 출발해서 고등학교에는 어떤 테크닉으로 문제를 푸는지, 직선의 오늘은 기초적인 내용까지만 딱 끝나고, 다음 시간에 아마 직선 후반부가 들어가면 직선 후반부까지 연습이 조금 좀 잘 되면 원방까지 아마 다음 주에는 두 개가 동시에 끝날 것 같아요. 다다음 주까지나. 그리고 설날 연휴 때는 제가 공수2를 원래 안 하는 걸로 시간표가 정해져 있었는데, 그건 이제 확인을 해보시고 오늘 혹시라도 횟수가 모자라거나 제가 끝내드리겠다고 하는 진도가 다 안 끝나서 수업을 엑스트라로 더 해야 되는 경우는 여러분들 시간 맞춰서 할 테니까 믿고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숙제는 특별하게는 없지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마음의 작정을 하고 진도 나가는 부분만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만 조금 살펴보시면, 최대한 어려운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안 까먹고 그걸 익숙하게 지금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되게 중요한 상태예요. 그리고 군데군데 나오는 공통수학 1에 나오는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나 그런 내용은 또 복습을 또 시켜드릴 테니까 그 내용하고 이제 같이 겸해서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연습장을 한 장 꺼내시거나 이면지가 있으시면 같이 한번 저랑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면지 필요하신 분? 네. 또 있어요, 이면지. 다 있어요? 그러면 그 무게중심의 중학교 때 거랑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중학교 때는 좌표랑 상관없이 썼습니다. 그냥 삼각형이 공중에 붕붕 떠다니면 정의 자체가 중선이라고 쓰고, 영어로는 옛날에, 지금은 사라졌죠. 뭐 치학에서 이상한 게 나왔대요. 그래서 메디안 치학이라는 치학이 사라졌는데 이 메디안 라인이라고 불러요. 이 중선들의 교점이죠. 정의 자체가. 그래서 중선들의 교점이 무게중심, G라고 씁니다. 무게중심 G는 영어 한마디 또 배울까요? gravity라는 단어를 써서 gravity centroid. 영국에서는 E가 붙고 미국에서는 안 붙어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GC라고. GD 아니에요. 되도 않는 개그지만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GC입니다. 이게 뭐 그래비티 센츄로이드의 약자인데 G라고 보통 씁니다. 그래서 이 중선들의 교점인데, 이거를 지금 특징을 중학교 때 특징부터 먼저 복습을 하면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 모두 합동 아니에요. 모두 넓이가 같다.
합동 아닙니다. 합동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나요. 넓이가 똑같다가 이제 만들어지고요. 넓이가 똑같다는 것 때문에 이렇게 따시면 이 녀석 넓이가 2배가 되고 얘는 넓이가 하나가 딱 뜨기 때문에 요거 길이 비율이 밑변 길이 비율이 2대1 이런 특징이 있죠. 그죠? 그래서 넓이가 모두 똑같다. 여기는 넓이 2덩어리, 밑변이 이만큼. 여기는 넓이 1덩어리, 밑변이 이만큼. 그래서 2대1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내용으로 올라오면은 얘를 이제 좌표를 정합니다. 연습장에다가 이제 써보셔야 되는 거는 여기다 좌표를 정할게요. A는 A, B, B는 C, D, D는 E, F. 이렇게 좌표를 정하고 요 G라는 점의 좌표를 찾는 거니까 G라는 점의 좌표에서 중요한 건 자, 그 다음 아이디어가 중요해요. 아이디어를 기억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요 점이 되게 중요합니다. 왜? 우리가 요 A라는 점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서 여기가 2대1 그래서 무게중심이지만 동시에 2대1 지난 시간에 배운 내분점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1단계로 여기를 A라고 부르고 이 점을 편의상 제가 M 이렇게 부를게요. A가 하나 나오고 A는 A, B 이렇게 나오고 M 나오고 M의 좌표는 1대1 그래서 중점이 되니까 M 좌표는 X끼리 더해서 절반 Y끼리 더해서 절반 이렇게 됩니다. 귀찮아도 한번 쓰세요. 요 선이 한번 이렇게 나옵니다. 한 번만 딱 쓰시면은 원리가 딱 기억나고 이제 끝나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뭐 저 영상을 찍다 보면 여러분들이 영상 처음 찍나요? 네, 찍어봤죠? 여러분들 목소리 거의 안 들어가요. 네, 마이크 좋은 거니까 제 목소리만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말고 편하게 그냥 보셔도 되고 요렇게 요게 2대1이 되는 게 G가 이제 딱 뜬 거죠. 맞죠? 요 컨셉으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자, 2대1이라는 거 지난번 시간에 내분점 복습인데 여기 2대1이 잡히면 저는 이제 G인데 X좌표는 대학에 가면 이렇게들 많이 쓰는데 GX 조그맣게 하첨자라고 그러죠. 밑에 있는 첨자로 달게요. G라는 무게중심의 X좌표예요. 2 더하기 1분의 크로스 이렇게 크로스라 했죠. 이쪽에 X좌표랑 2랑 곱하면 분모의 2가 사라지면서 C 더하기 2가 되고요. 이쪽에 1이랑 이쪽에 A랑 곱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좀 더 정리하면 3분의 알파벳을 예쁘게 쓰면 에이스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요. 자, 마찬가지입니다. GY도 2 더하기 1분의 2랑 Y좌표 곱하면 D 더하기 F가 뜨겠죠? 분모의 2가 약분되고 여기 괄호가 달린 거니까 간단히 얘기하면 그 다음에 이쪽도 1이랑 B랑 곱하면 B 그래서 조금 알파벳 순서로 머리를 쓰면 저쪽은 에이스라고 불렀고 여기는 배데프 나쁜 친구 배드 프렌즈 배데프 이렇게 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런 거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게중심은 결국 X좌표들을 다 더해서 3으로 나누고 Y좌표들을 다 더해서 배대프 3으로 나눈다. 뭐 이런 결론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괜찮죠? 네. 뭐 이거 외우나요? 네, 외워요. 외웁니다. 그러니까 외웁니다. 공간상에서는 이제 중학교 때 좌표 없이 삼각형이 그려지는 생각은 버리세요. 고등학교의 기하는 중학교 기하는 진짜 기하예요. 오히려 중학교가 더 어려워요. 중학교 2학년 때 그 수포자 많이 발생한 이유는 저도 그 중에 들어갈까 말까 하다 말았는데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중학교 기하가 좌표가 없죠. 그런 걸 이제 그냥 평면 기하라고 얘기하고 고등학교 기하는 그게 아니고 앞에 이상한 말이 달려요. 해석 기하예요. 해석 기하. 네. 도형이긴 하지만 도형을 다 잘게 분석을 해요. 어디에다? 좌표 평면에다 올려서. 그러니까 점의 위치로 전부 다 기하 도형 문제지만 좌표 평면에서 전부 해석을 합니다. 그렇게 조금 바뀌어요. 자, 이제
중선 정리는 그럼 뭐냐? 제가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증명하는 것까지 해드린 거예요. 박스 채워넣기가 혹시라도 뭐 본인들이 필요하면은 하실 수 있는 수준이 되겠죠? 중선 정리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파푸스라는 엄청 옛날 아저씨예요.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돌아가셨죠. 몇천 년 더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름도 재밌잖아요. 그래서 파푸스 맨날 그러면서 했는데 파푸스의 중선 정리인데 뭐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짜 똘똘한 아저씨죠. 이 아저씨가 어떤 삼각형 안에서 중선 정리니까 중선이 있겠죠. 이렇게 가운데 중선 이렇게 한번 그려봐요. 종이 밑에다 가운데 중선이 있겠죠. 파푸스의 중선 정리도 사실은 여기가 딱 중선이니까 M 여기 길이는 똑같고 자 이것도 그냥 기하예요. 옛날엔 좌표 평면에다가 도형을 직접 점을 찍어서 증명을 하는 것 자체가 조금 심하게 나쁜 말을 하면 불법이었어요. 그러니까 야 이게 무슨 기하냐? 기하 그러면은 머릿속에 플라토닉하게 둥둥 떠다녀야 멋있지 뭐 이런 생각을 했다고 치면 돼요. 그래서 여기 길이는 C라고 쓰고 여기를 B라고 쓰겠죠? 그렇게 쓰기로 약속했으니까 그 다음 여기 길이는 편의상 제가 뭐라고 쓸까요? 여기 전체 똑같이 이렇게 되니까 여기를 X라고 쓰고 여기 Y라고 쓸게요. 했죠? 그래서 파푸스의 중선 정리는 중선을 쫙 내리그으면 어느 삼각형이건 이런 게 되더라는 거야.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2자를 달고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되더라 하는 거예요. 결론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럼 갑자기 얘가 왜 나와요 하실 텐데 물론 이제 외워두시면 편한 것도 있지만 이 녀석이 왜 나와요는 여러분들 지금 프린트 드린 책에 이 파푸스 중선 정리를 외워라 하는 정도 수준은 아닙니다. 교과 과정에서 얘를 외워라고 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알고 있으면 참 써먹을 때 많긴 합니다. 조금 수준 높게 공부를 많이 하는 학생들은 결론을 외워서 써먹기도 하는데 얘가 등장한 이유는 다른 이유 때문에 등장하는 게 아니라 이런 요소들 하나하나가 거리죠, 거리. 원래 거리 공식엔 루트가 달리죠. 근데 여기에 제곱자가 달렸으니까 루트가 사라지게 돼버리겠죠. 그래서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연습하는 데 되게 좋다 그래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연습했던 거를 다시 한번 보시면 저 문제로 복습 아닌 복습을 할게요. 요 삼각형을 기본적으로 내 맘대로예요. 내 맘대로. 이거는 누가 그렇게 정한 건 아니고 내 맘대로 그냥 편하게 그렇게 하니까 편하더라. 그래서 요렇게 잡으니까 편하더라. 어떻게 잡은 거죠? 여기 길이와 여기 길이를 똑같게 이렇게 잡은 거죠. 똑같게 이렇게 잡을 수도 있고 그럼 여기 가운데 M이라고 쓴 녀석이 원점이 되고 이쪽은 그냥 X, 제로가 돼요. 이쪽은 마이너스 X, 제로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내 마음대로 이렇게 잡은 거예요. 자, 그러면 선생님 저는 저렇게 잡는 거 싫은데요. 다르게 잡고 싶어요. 그럼 너는 어떻게 잡고 싶니? 제 마음대로요. 그래 그럼 어떻게 할래? 전 이렇게 할래요. 이래도 됩니다. 안 되진 않아요. 그죠? 또 야 이러면 이 점이 음수잖아. 나는 음수 싫어. 난 양수로 잡을래. 그래서 내 마음대로 이렇게 안 잡고 저는 그냥 이렇게 잡을래요. 하셔도 되죠. 그죠? 그건 자기 마음대로예요. 근데 책에는 이렇게 나오든가 주로 이게 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 저는 이걸로 설명을 할게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잡으면 된다. 잡는데 이 점은 일반적인 점이니까 그냥 편의상 제가 P콤마 Q라고 쓸게요. 그러면 여기서 이 파푸스의 공식을 파푸스의 중선 정리를 좌표에다 얹어서 증명할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1번, 2번, 길이를 여기를 3번, 이만큼을 4번, 여기 3번 길이가 되겠죠. 이렇게 잡으면 1번 길이 제곱과 2번 길이 제곱을 더한 게 3번 길이의 제곱과 4번 길이의 제곱을 더한 거에다가 2자를 곱해주는 게 딱 들어다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은 뭐다? 거리 공식을 연습시키는 거다. 네, 뭐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왜냐? 1번 길이만 한번 볼까요?
1번이라고 적어놓은 길이는 x좌표끼리 서로 뺀다고 했어요. 그래서 p 더하기 x의 제곱, y좌표끼리 서로 빼면 q제곱, 여기 이제 루트, 이게 이제 1번 길이죠. 그죠? 네, 한 번만 써보시면 될 거예요. 이 녀석을 제곱을 했어요. 그러면 루트가 사라져. 예쁘네. 네, 루트 같은 거 좀 쓰기 귀찮거든요. 이렇게 된다는 거죠. 했죠? 요런 짓거리들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또 2번 녀석도 제곱을 하면 여기 적힌 대로 x끼리 빼 p 빼기 x제곱, y끼리 빼 q제곱, 루트에 또 제곱 이렇게 되니까 루트가 사라지고 p 빼기 x의 제곱, q제곱이 된다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뭐 참고로 지금 뭐 영상 보시는 분도 그렇고 여러분들 앉아서 수업하시는 분도 그렇고 고1인데 이거를 직접 본인이 칠판에다가 막 외워서 암기해서 이렇게 쓴다? 많이 없어요. 많이 없는데 항상 제가 이건 연습장에 적어라, 한 번은 써봐라 시키는 것 중에 하나가 이렇게 자꾸 없는 거에서 내가 뭔가를 세팅해서 적는 연습을 해줘야 수학에 거부감이 안 생겨요. 근데 뭐 선뜻 이렇게 적기가 겁나요? 이러시면 어서 오세요. 겁나요? 이래버리면 좀 그래요. 수학은 망쳐도 좋으니까 자꾸 질러야 돼요.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망쳐도 좋으니까 자꾸 써보고 질르고 내가 이렇게 둬야지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수학에 조금 미쳐서 제가 수학을 좋아하다 보니까 뭐든지 먼저 시작할 때 적어봐야지가 되게 중요해요. 그건 어느 과목이건 마찬가지예요. 심지어 여행을 가도 저 욕 먹었었어요 옛날에. 헛소리인데 여행을 가는데 저는 여행 수첩이 따로 있어요. 그 여행 수첩 제일 겉에 내가 갔던 오페라 하우스 앞에서 맥주 한잔 먹으면서 찍었던 사진이 딱 붙어 있어요. 근데 딱 열면 제일 첫 번째 장에 뭐가 있냐면 패킹 하고 써 있어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러면은 이 패킹은 가방이야. 가방 밑에 뭘 넣고 중간에 뭘 넣고 위에는 뭘 넣고 그 다음이 뭐뭐뭐 이렇게 써 있어요. 첫 번째 장에 항상 이렇게 써 있고 여기 여행의 목적 뭐 아니면 여행 가서 해보고 싶은 거 버킷리스트 써 있고 뭐 이래요. 그러니까 수학도 이거 보면 너 여행에 미쳤니? 이러거든요. 근데 수학도 여러분들이 잘하려면 이렇게 한 땀 한 땀 써서 처음 시작을 어쨌든 질르셔야 돼요. 그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쓰는 거 시키는 겁니다. 뭐 귀찮아서 안 쓰고 하시지 말고 시간 안에 최대한 집중해서 끌어올리세요. 그래야 나중에 공부 안, 또 놀 땐 또 놀고. 좋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제곱과 2번 제곱을 더한 겁니다. 지금 그 고은 학생 영상이 들어있으니까 앞에 거 뭐 별 하나 빼먹었어요. 지금 요 무게중심 증명하는 게 하나 들어있거든요. 나중에 보시면 다 이해하실 거예요. 그리고 얘는 파푸스라는 사람의 중선 정리가 이런 건데 이거를 좌표에다가 딱 얹혀서 이걸 직접 증명하는 과정을 지금 적고 있어요. 무슨 연습이냐 하면 점과 점 사이에 거리 공식이 딱딱 들어가겠죠? 거리에 제곱이 달리니까 루트는 또 사라져 버리고 그런 걸 좀 연습하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1번 제곱과 2번 제곱이 여기 달렸는데 여기도 이제 그 여러분들 고등 공통수학 상에서 배운 뭐가 달려 있어요? 이 두 개 더하면 공통수학 상에서 배운 시계계산 단원에 계산 요령이 좀 들어있겠죠. 공통수학 상에서 여러분들 이런 거 암산 빨리 하는 법 배우시지 않았어요? 중3 때도 많이 배웠죠. 이런 거 암산이 한 방에 전 이렇게 나와요 하면 잘하는 거고. 그 다음 또 공통수학 상에서 이런 것도 암산이 빨리 나오셔야 돼요. 네? 그렇지 않아요? 제곱들은 다 작살나고 얘는 계산하면 4의 b가 될 거야. 이런 게 이제 암산 빨리 하는 요령들이에요. 됐죠? 네. 그 윤수 학생 그 음료수를 와인샷 하셔야 될 것 같아. 네, 얼굴 보니까. 어쨌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면 2가 달리고 p제곱, x제곱, q제곱으로 떠버립니다. 됐죠? 네, 이렇게 됩니다. 그럼 3번 제곱이랑 4번 제곱은 어떻게 되는데요? 요거 이제 보시면 3번 제곱은 매우 간단합니다. 요거 길이 0,0하고 이 녀석하고의 길이 제곱이니까 x제곱이고 4번 제곱은 원점에서부터 p, q까지의 거리니까
P제곱 더하기 Q제곱에 루트가 달렸던 게 제곱이 되면서 루트가 사라집니다. 여기 적어놓은 거랑 딱 들어맞죠. 됐죠? 이런 거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공식 연습시키는 내용이다. 가 이제 됐습니다. 됐나요? 네. 그러면 모의고사, 교육청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 하나를 제가 센에 있는 걸 풀면서 이쪽에 좀 정리를 좀 해볼게요. 책에 보시면 여러분들 번호로는 지금 센을 지금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맞죠? 센 책에 75번을 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75번. 페이지 19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복사가 혹시 필요하신 분이 있나요? 75번 센 C 단계 문제이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공통수학 센으로 하기로 했으니까 센 B가 아니라 센으로. 책 없으신 분 혹시 지금 있나요? 책 있어요? 다 있어요? 패드 있어요? 네. 나만 패드에 있나? 맞다. (22쪽) 자 봅시다. 75번이 교육청 기준인데 되게 유명한 녀석이에요. 홍고도 출제를 했고 예고도 출제를 했고 모고도 출제를 했고. 자 75번을 한번 한 땀 한 땀 복습을 해봅시다. 문제에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문제는 항상 여러 가지 요소들로 나눠져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분석을 하셔야 되는 내용들이 일단 이등변 삼각형이 하나 떴고요. 두 번째 분석하셔야 되는 내용이 평행 내용이 하나 떴죠. 이렇게 교육청에서 문제를 냈습니다. 그리고 점 P의 좌표를 구해라. 그러니까 P를 x, y라고 두고 계산을 하셔야 됩니다. 뭐 옛날 문제이긴 하지만 A가 0,3 그다음 B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 C는 4,0 이렇게 지금 떠 있네요. 그 D는 몰라요. D는 안 나왔어요. D는 좌표가 없습니다. 자, 먼저 보세요. 먼저 보시면 여기에 지금 A죠? 자, 제가 많이 말씀드렸던 숫자가 등장합니다. 자, 책에다가 메모 하나 해놓으시면 5, 12, 13, 3, 4, 5 피타고라스 넘버. 이런 거 많이 이제 뜬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지금 보시니까 실제로 여기 길이를 보시면 x 길이는 4제곱이 뜰 거고 y 길이는 3제곱이 떠서 여기 길이는 5가 돼요. 여기도 길이가 5가 돼요. 되게 쉽죠? 이런 숫자 많이 나오죠? 두 번째, 문제에서 D는 좌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D 좌표를 구하고 있다 그러면은 TMI예요. 너무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걸 하기보다는 먼저 해야 되는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나오죠. 0, 마이너스 5까지면은 5제곱이 뜰 거고 다시 3에서 마이너스 9면 12제곱이 뜨겠죠. 그래서 되게 쉬운 숫자 13이 떴어요. 13. 됐죠? 보이세요? 네. 이런 게 눈치가 채서 보이시면 돼요. 그럼 자동으로 점의 좌표는 모르겠지만 여기 요만큼 길이가 8 이렇게 떠버린 거죠. 됐죠? 그러니까 모든 에너지가 이쪽에 지금 다 모여 있어요. 그러나 이제 마지막으로 이용할 내용이 뭐겠어요? 아, 이게 5대 8 평행 이쪽도 8대 5 이렇게 보이겠죠. 그죠? 평행선 때문에 이렇게 반대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됐어요? 네. 그럼 계산할 수 있겠죠. 네. 이제 중요한 거는 8대 5로 나눠지는 점이 4,0이다. 이걸로 이제 문제를 풀어주시면은 여러분들이 교육청 이거 저 사전 문항이었어요 옛날에. 네, 여기 이제 풀리는 거예요.
자, 처음 시작은 거리 계산을 했다. 점 D는 찾지 않았다. 그냥 이 길이만 찾아냈다. 거기에 사용된 거는 3, 4, 5, 5, 12, 13 이런 거 굉장히 맛깔스럽게 썼다. 그래서 8대 5가 뜨면서 8대 5의 내분점이 4,0이다. 자, 이걸로 문제를 풀었다. 그래서 쓸게요. 8대 5. 이 점은 4,0. 이 점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9. 이 점은 x, y. 선생님 이걸로 풀 수 있나요? 예, 뭐 외분점 당시에는 저는 이제 외분점으로 설명을 했지만 외분점으로 안 풀고 내분점으로도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에서 외분점이 사라진 이유는 충분히 내분점만으로도 풀 수 있으니까 사라진 것 같아요. 8 더하기 5분의 8x 빼기 25가 4. 다시 8 더하기 5분의 8y 빼기 45가 자 xy 크로스 한 거예요. 이렇게 8대 5 크로스 한 거예요. 이 녀석이 0. 이렇게 풀면 되겠죠. 얘를 푸시면 xy가 나오겠죠. 특히 y가 되게 쉽죠. 분자만 0 되면 되니까 y는 8분의 45. 그럼 계산 많이 하지 마시고 보기 중에 객관식이니까 y가 8분의 45인 것만 딱 찍으면 되죠. x는 해볼 필요도 없이 정답 5번 이렇게 한 방에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네. 자, 뭐 필기도 좀 좋은데 문제푼 로직을 기억하세요. 뭐부터 먼저 하고 어떤 건 할 필요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컴포넌트들을 수학적으로 썼고 이런 걸 기억하셔야 돼요. 평행선도 썼고 거리 계산도 썼고 그럼 조금 덜 쓴 거는 사실은 이등변 삼각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중학교 베이스의 도형들은 안 썼어요. 그죠? 중학교 베이스의 뭐 이등변 삼각형 성질 뭐 이런 거 구체적으로 지금 쓰지 않았습니다. 뭐 그냥 아예 길이를 구해가지고 비율 찾고 평행선 정리 썼고 이렇게 정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했죠? 이걸로 점과좌표 내용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제 프린트에 왜 여러분들 프린트에도 있나요? 사고의 기술? 뭐 이런 게 막 써있지 별표가? 써있어요? 원래 책도? 원래 책에 이런 게 써있어요? 사고네? 사고 났다고 기술한 것 같은데? 이게 왜 사고의 기술이 뭐야? 그러니까 뭐 사고의 기술이 뭘까? 기술은 스킬이고 사고는 생각이니까 생각을 좀 많이 해서 풀어라 뭐 그런 내용 같은데 예, 뭐 좀 그냥 그렇습니다. 페이지 22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2쪽에서 제가 집중적으로 이 클래스에서 이제 설명할 내용은 그 위에 있는 유형 첫 번째 그 박스에 있는 내용 세 가지를 설명하고 잠깐 브레이크를 가졌다가 평행과 뭐 수직과 중학교 때 없던 거 한번 좀 적어보면은 끝나지 싶어요. 직선의 방정식 후반부 내용이 조금 까다로운 내용들이 들어있는데 그게 이제 24쪽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다음 시간에 하면 거의 시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괜찮죠? 22쪽 보겠습니다. 중학교 때 내용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중학교 때 사실 직선을 처음 배운 거는 중1이에요. 중1은 정비례를 배우고 그래서 설명이 안 되니까 중학교 2학년으로 올라가면 정비례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 이런 컨셉으로 Y는 AX 더하기 B를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배웁니다. 처음엔 정비례를 이렇게 배우고 그 다음 중학교 3학년 때는 잠깐 안 배우죠. 그리고 이때는 연립방정식을 잠깐 배웁니다. 그래서 공통수학에 보시면 연립방정식의 스킬이 잠깐 나오죠. 어떻게 나오냐? 중학교 2학년 때 배운 직선하고 직선을 연립을 하면 Y는 AX 더하기 B랑 Y는 A'X 더하기 B'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연립하면 교점이 나와. 이 교점은 여기에 넣어도 성립하고 여기에 넣어도 성립하는 어떤 뭐 사귀는 점이야. 이렇게 이제 배우죠. 그리고 이건 중2 때 이렇게 배우는데 공통수학에서는 한쪽에다가 직선과 직선을 연립하는 게 아니라 직선 파트 대신에 2차 함수를 떡하니 넣고 y는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이거랑 직선 이거 하나를 놓고 y는 mx 더하기 n 이러면 교점이 나와 하고 다시 또 연립을 해서 이걸 여기 덩어리에 탁 대입하죠. 이게 공통수학에서 배운 내용이에요. 앞으로 복소수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요거 가지고 이제 달달달 그러실 거예요. 자, 그럼 얘가 이제 지금 넘어오면 어떠냐? 다시 중2로 회귀를 해서 돌아가서 직선하고 직선하고 만나는 점도 이제 연립방정식으로 찾고 직선이 어떻게 이렇게 변해왔는가를 고등학교 입장에서 생각을 하겠죠.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중3 때 평행이동 개념을 살짝 배웠기 때문에 평행이동 개념을 이용을 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중학교 3학년 때 배운 평행이동은 y는 ax 제곱 요 a자가 이 녀석이 가지고 있는 캐릭터예요. 저는 뚱뚱해요. 이게 캐릭터예요. 맞죠?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지만 어쨌든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지는 않죠. 다 자기만의 나만의 소중한 아이덴티티가 다들 있죠. 그게 개성이죠. 이 그래프는 요 a 값에 따라서 얼만큼 벌어져 있는가 뭐 아니면 심지어 이렇게 뒤집어져 있는가 하는 그게 이제 등장을 하죠. 얘가 캐릭터예요. 안 변해요. 안타깝게도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갖고 있는 지네릭 팩터는 유전 인자는 안 변해요. 그거랑 똑같아요. 얘가 생겨먹은 꼬라지는 안 변해서 그럼 어떻게 되는데요? 방방 떠다니죠. 꼭지점의 좌표가 P, Q가 되지만 여기 있는 A자는 안 변하고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가면 여기서 그대로 그냥 서울에서 내포로 이사하듯이 이사해서 온 거예요. 그냥 꼭지점이 바뀐 거죠. 그래프의 폭은 안 변해요. 특징적인 점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앞으로 그래프를 그리실 때 야 얘는 타고난 본성이 뭐야가 되게 중요합니다. 정비례를 할 때 얘는 타고난 본성이 뭐야? 얘는 0,0을 무조건 지나. 오, 칼 가는 소리인 줄 알았어. 깜짝. 그죠? 0,0을 무조건 지나부터 배웠죠. 이것도 꼭지점이 0,0이야를 배웠죠. 그런데 사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배운 공통수학 1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ax 빼기 y는 0. 자, 정비례. ax 제곱 빼기 y는 0. 2차 함수. 얘를 어떤 입장? 이미 배웠죠? 항등식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a에 상관하지 않고 항등식이 되려면 a의 목을 따라 제가 수업 때 그래서 얘가 0이 들어가야 되고 나머지도 0이 들어가는 건 a에 관계없이 꼭 지나가는 점이에요. 맞죠? 이러면 공통수학 1 내용이에요. a에 관계없이 지나간다. 됐죠? a에 관계없이 0,0을 지나요.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직선 설명을 하겠습니다. 원래 기울기가 m인 mx가 있었어요. m의 값에 관계없이 얘는 0,0을 꼭 지나가는 m입니다. 그럼 평행이동을 하면 평행이동을 얼만큼?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을 하면 얘는 y 대신에 y 빼기 b x 대신에 x 빼기 a 이렇게 달리죠. 2차 함수 아까 썼던 거랑 비슷하게 생각하면 돼요. 아까 2차 함수 제가 이렇게 썼죠. 그죠? 물론 요 q가 이렇게 넘어가서 아까 2차 함수가 꼭지점이 p, q만큼 옮겨주면 이렇게 된다고 썼잖아요. 여기 제곱자만 빠지고 똑같은 거예요. 됐어요? 제곱자만 빠지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넘기면 이렇게 되죠. 맞아요? 얘는 타고난 천성이 그럼 누구를 지날까요? 0,0을 지나가던 이 녀석이 이렇게 옮겨가면서 a만큼 b만큼 옮겨갔으니까 m의 값에 관계없이 얘는 무조건 a, b를 지나가겠죠. 원래 있던 애가 0,0을 태어날 때부터 지나갔던 항등식의 컨셉처럼 m에 관계없이 이것도 m에 관계없이라고 책에다 쓰시면 책에 써놔요. 제일 윗줄에 빈칸 남은 데나 왜냐하면 이런 설명이 지금 없어요. 책에는 항등식 개념으로 설명을 하지 않고 그냥 기울기가 m이고 얘는 무조건 x1, y1을 지나 뭐 이런 식으로 쭉 설명이 있고 책에는 이런 컨셉의 설명은 없어요. 그러니까 항등식 개념으로 m에 관계없이 m에 x 빼기 a
한쪽으로 다 넘겨서 몰아서 쓰면 빼기 y 더하기 b는요. m에 관계없이. m에 관계없이라는 말이 붙으면 항등식 단원에서는 m으로 묶어 뭐 이런 소리 했었죠. 이 녀석이 0 됐네, 얘도 0 됐네 이렇게 되는 데를 지나가니까 m에 관계없이 a, b를 지난다 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컨셉이 없으니까 메모해 놓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직선을 앞으로 묘사를 한다 그러면 문장 중에 기울기 정보는 하나도 안 줬는데 문장 중에 기울기 정보는 전혀 안 줬지만 어떤 직선이 있어요. 어떤 직선이 2,3을 지날 때 이런 문장이 달려 있으면 얘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세팅을 하냐면 직선은 기울기는 모르지만 2,3을 꼭 지난대.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적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야 문제가 시작이 돼요. 또 어떤 직선이 0,5를 지날 때 지금까지는 이 0,5를 지나는 게 y절편이네 라고 생각해서 그냥 mx 더하기 5 아주 쉽게 이렇게 생각하고 외웠죠. 얘가 y절편이니까. 근데 지금 위에서 배운 그 내용 그대로 쓰시면은 사실은 0,5를 지나는 거니까 x 빼기 0 더하기 5. 뭐 똑같이 이렇게 되죠. y절편이 5가 된다는 내용이나 0,5를 지날 때 똑같은 내용이 됩니다. 그 다음 또 뭐 있을까요? 또 뭐 숫자를 좀 바꿔서 어떤 직선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를 지난다. 뭐 이렇게 쓰면 y는 m 달고 x 플러스 2 빼기 5 이렇게 세팅을 하시면 되겠죠. 어떤 한 점을 지날 때라는 그 점을 꼭 지나가게 해줘 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세팅을 해서 적는 게 한 방법이다 라고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 기울기도 한번 원리대로 설명을 해봅시다. 자, 이것도 책에 없으니까 그냥 재밌게 들어보시면 좋아요. 정비례하고 반비례를 이제 1학년 때 배웠는데 정비례랑 반비례의 기본 원리라는 것부터 보시면 정비례는 두 녀석의 비율이 비례라는 말이 정자가 달렸죠. 두 녀석의 비율이 x와 y의 비율이 일정한 게 정비례고요. 반비례라는 거는 두 녀석의 비율이 아니라 두 녀석의 반자가 달리죠. 안티가 달리니까 두 녀석을 곱한 값이 일정하다라는 게 반비례의 원리예요. 시작이. 그래서 여기 분모가 넘어가서 y는 ax가 된 거고 절대 x자리는 원래는 0이 안 들어가는 것처럼 보였죠. 근데 그래서 a가 절대 0이 아니다가 정비례인데 시작이에요. 그러면 x하고 y하고의 비율이 정비례의 시작이니까 이렇게 가서 여기를 x, y라고 하면 당연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a를 구하는 방법은 x와 y의 비율이야. 중3 내용으로 넘어가면 x와 y의 비율이야. 이렇게 가면 어떻게 돼? 중3 내용 여기를 뭐라고 쓸까요? 아직 안 쓴 문제지만 세타 이렇게 쓸게요. 세타 영어에 세타 이렇게 읽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세타라고 하면 중3 내용의 원리대로 탄젠트 세타는 x와 y의 비율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죠. 그리고 얘가 기울기 a가 딱 떴죠. 그래서 이게 기울기예요. 그래서 이 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삼각형의 밑변분의 높이가 우리가 찾는 직선의 기울기가 되고 이걸 그대로 평행이동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삼각형을 그대로 평행이동을 해서 점 두 개가 원점이었던 게 일로 가면 뭐 그래도 똑같이 이렇게 가겠죠. 삼각형이 변하진 않고 똑같이 이동을 해서 가니까 이 녀석 점이 a, b가 되고 이 녀석 점이 c, d가 되면 기울기는 또 똑같이 여기가 x좌표가 c고 여기가 a니까 c에서 a를 빼고 높은 데서 낮은 곳인 d에서 b를 뺀 게 똑같이 탄젠트 세타 기울기가 되는 거죠. 됐죠? 그래서 기울기 공식이 x끼리 빼고 y끼리 빼고 이거 방향에 맞춰서 빼야 되는 거예요. 같은 방향끼리 맞춰서 빼줘야 정확한 기울기 값이 나온다라고 이제 계산이 됐습니다. 됐죠? 그게 이제 원리예요. 처음 시작하는 원리가. 자, 이제 정리를 하자면
직선은요. 가장 기초적인 정리인데 직선은 1. 기울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울기가 평행 이동이 되면서 정비례에서부터 출발을 했으니까 특별한 점 A, B를 지나는 걸로 모양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울기를 찾는 방법은 일단 여기 내용에서 A, B를 지나네 라고 들어있죠. 항상 점 두 개를 주면 직선은 제가 뭐 U핏 영상 찍을 때도 그렇고 U핏 마크도 비슷하죠. U핏 마크도 이렇게 가죠. 여기가 이렇게 직선으로 쭉 올라가게끔 디자인을 했는데 2차 함수인 척 하면서 요거는 이제 맨날 만들어서 쓰죠. 그래서 점 두 개가 있으면 이 점 두 개를 연결한 C-A분의 D-B가 기울기 M이고 그걸 여기 툭 쓰셔야 되고 두 번째 A, B를 지나든 C, D를 지나든 분명히 이 점을 지나간다라는 성질을 써야 되니까 기울기 자리에다가는 얘를 써주고 A, B를 지나건 C, D를 지나건 이렇게 써주면 이거 전개하면 식이 동일해요. 같은 식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점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써서 직선을 완성시키시면 돼요. 이게 원리대로 일단 기울기와 한 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세팅입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네. 잠깐 영상 끊고 10분 쉬었다가 그러면 문제 조금 풀고 특별한 여러 가지 형태들이 있어요. X절편하고 Y절편이 주어진 경우 설명 하나 더 하고 문제를 좀 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잠깐 끊을게요. 안녕.